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의 중앙은행 ECB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제목 ECB's lack of credibility. ECB의 신뢰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hamstring Europe's recovery. 유럽의 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9월 19일자 오늘 포인트는 재정, 정부가 하는 일이죠. 통화, 중앙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재정정책은 지금 EU죠. European Union. 그 본사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금리 조절, 물가 잡는 일을 하죠. ECB, Central Bank,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고요. 본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독일이 지분이 좀 많죠. 저물가와 혼자 싸우던 ECB, 힘이 빠질 만도 하다라고 처음에는 위로를 해줘요. 필자가. Europe's problem was budgetary inhibition. budget은 예산이잖아요. 나라의 살림을 하는 데가 정부고, 정부가 예산을 inhibit,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안 쓰려고 한다. 이거를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리스크 쉐어링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합니까? Monetary Policy Makers, 바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니까 중앙은행이 the only game in town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no longer, 다시 말해서 정부가, EU가 뭔가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So this year, earlier, European Union agreed to issue joint debt. 그 국채를 막 발행을 해서 좀 ECB의 부담을 덜어줬다. 시장은 심리전인데 ECB가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 결과로 유로 강세가 되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전 세계가 90% economy, 재밌는 표현이죠. 100% 달리지 못하고 90%밖에 달리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disinflation is natural consequence. 디스인플레가 당연한 결과다. 그건 나도 인정해. 디스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랑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물가가 1.5%였는데 이번 달에는 1.6%예요. 오르기는 했지만 그 인상률이 약하죠. 이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1.6이 아니라 4%로 지금 내려갔죠.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물가가 정말 내려가는 게 디플레인데, 디플레에 대한 우려라는 말은 언론에서 많이 하지만 아직 디플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But it is a job of policymakers to ensure. 하지만,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그래 이런 상황 이해돼. ECB를 다독여줬다면, 하지만 ECB가 해야 될 일은 뭐냐? Shocks do not become prolonged. 이 쇼크가 장기화되겠다라는 믿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The latest force holding down prices. 지금 가격을 누른 요소 중에 하나가 strong euro, 유로 강세다. 지금 5.4%나 최근에 올랐다고 하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저물가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걸 보시려면 실질금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명목금리라는 게 있어요. 중앙은행이 금리 얼마 딱 정해주죠. 그러면 여기다 인플레를 빼야 돼요. 무슨 말인가?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들고 예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금리 1%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돈을 찾으러 갔어요. 인플레가 없었어요. 제로. 그러면 돈을 그대로 금리를 1% 받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자를 하나도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좀 무섭죠. 그러면 이걸 나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에 대한 저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미국은 최근에 연준이 좀 시장을 다독여줬죠. 내가 무슨 일이든 해서 내가 인플레 올릴게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를 1이라고 잡게 되면 실질금리가 0이 되고,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돈을 편하게 빌릴 수가 있고 투자를 하게 되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유럽은 지금 ECB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서 뭐 인플레가 0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럽, 미국을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대로 돈이 당연히 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유럽을 갑니다. 그리고 유로화로 된 자산을 사거나 유로화를 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유로화가 인기가 많아지니 다시 말해서 유로 가치 상승, 유로 강세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로가 강세가 되면 독일이 만약에 미국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자기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을 많이 못 사겠죠. 그러면 수출이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저물가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Depressed inflation expectations. 이 기대 심리, disinflation에 대한 기대 심리는 굉장히 위험한 병폐입니다. They keep real interest rates higher. they가 누굴까요? 이 앞에 문장에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s가 붙어 있는 거는 복수는 expectations 밖에 없거든요. 이 기대 심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이게 이 말이에요. 기대 심리.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This is a problem.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nominal rate, 명목금리가 유럽은 뭐 지금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And central banking,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confidence game, 이 자신감, 신뢰 심리 싸움인데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연준은 inflation average 2%,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서 얼마 전에 도입이 됐죠. 이게 30년 만에 연준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린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럽은 뭐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이 평균 물가 목표제는 이 앞에 동영상에도 있지만 전에는 2%만 넘으면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과열을 시키려고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도 물가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1.8%다. 그러면 0.2% 남았잖아요. 다음에 2.2%다. 그러면은 원래라면 2.2%면 막 이걸 잡으려고 뭘 했어야 됐는데 지난번에 이 0.2% 안 쓴 거 있잖아. 그냥 내가 내버려 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경기 과열에 대한 경기를 과열이 돼도 정부가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진다. 그런데도 문제는 ECB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CB by comparison, 이거는 연준에 대비한 거죠. 연준 대비 ECB는 seems unperturbed, 동요되지 않은 것 같다. But it has done none of these things. 이 말은 앞에는 ECB가 나 뭐뭐뭐뭐 할게 라고 했는데 하나 한 거 없다. 자, 라가드 총재가 said that increased asset purchases. 이거 양쪽 완화겠죠. 자산 매입, 채권을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had not been discussed. 논의한 바 없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9월 10일 날 그 모임이 있었고 그 후에 언론에 얘기한 게 우리 그 얘기 안 했는데 이러니까 바로 유로가 pushed up, 가격이 올라갔다. 시장은 눈치가 빠르죠. ECB가 정말 물가에 대해서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아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유로 강세가 계속될 거다. The sum would have it, the problem remains fiscal. Fiscal policy 하면은 재정 정책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ECB가 할 일이 이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The monetary taps, 그 통화 정책은 must stay fully open. 지갑을 다 열어야 되고 ECB도 지갑을 열어야 되고 그래야 for the extra fiscal stimulus to have desired effect. 그 재정 정책, 정부의 재정 정책을 해도 뭔가 소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This is what is happening in America.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문제는 심리전이다. 이렇게 ECB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지면 유로존 전체에 대한 회복 안 믿는다. At present, it partly reflects a suspicion. 어떤 의혹이 있냐면 ECB is willing to live with. 그냥 이거를 껴안고 산다라는 거죠. 저물가를.
that risks 어떤 위험이 생기냐? damaging central bank's credibility. 중앙은행의 신뢰 무너지고요. 그리고 recovery에 대한 신뢰도 무너집니다. 많은 내용을 지금 짧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이거를 두 개 다 무리해서라도 풀가동을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유럽이 그렇게 안 하면 결론은 유로 강세. 결국 저물가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ECB를 계속 질타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